금성의 기온은 유난히 높아서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높은 압력과 초강력 바람이 붑니다. 금성의 바람은 금성의 자전 속도보다 50배 더 빨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금성의 구름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는데 부패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잠재적인 징후였어요.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성의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성 주위의 고리는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토성의 고리가 가장 유명하고 장관이죠. 고리의 일부는 빛을 반사하고 반짝거리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고리를 볼 수 없어요.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은 먼지와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은 한 소행성 주위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왜 지구에는 고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스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고리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의 잔해일 수 있어요.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달을 파괴한 충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중력이 모행성의 달을 분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가스 행성만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스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쪽 지역에서 형성된 반면 암석 행성들은 내부에서만 형성되었다는 것이 좋은 단서일 수 있어요. 아마도 안쪽의 암석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더 잘 받았을 거예요. 또한 태양계 밖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많은 고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큰 행성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고리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론은 심지어 지구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행성은 화성 크기의 물체와 충돌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입자와 파편으로 밀집된 고리를 형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경우는 외부 행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 고리들은 아마도 서로 합쳐져서 달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주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처럼 닫혀 있거나 안장처럼 열려 있거나 종이처럼 평평할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지를 결정해요. 우주의 모양은 밀도와 팽창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잔광, 빅뱅의 잔존물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우주를 통과하던 음파는 희미한 빛의 온도에서 아주 작은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주가 아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은 차가운데 태양은 왜 뜨거울까요? 태양은 중심핵이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합니다. 그 안에서 압력은 꽤 높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뀝니다. 태양은 그런 식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요. 태양은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열로 지구의 낮을 밝혀주고 생명을 지탱해줍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처럼 햇빛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달의 표면은 낮에 약 100도로 매우 뜨거워져요. 하지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영하 173도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태양이 뜨겁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주변의 공간은 매우 춥습니다. 열은 물체가 그 안에 저장하는 에너지예요. 온도는 우리가 어떤 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을 제거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대류는 기체와 액체 안에서 작용하며 전도는 고체에 작용합니다.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에는 충분한 입자가 없어요. 우주는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이며 열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방사선의 형태로 물체에 떨어질 때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들을 움직이고 이 과정 내내 원자들이 열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우주에서 물체의 온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체는 차갑게 유지되고 뜨거운 물체는 뜨겁게 유지돼요.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어떤 것을 놓아두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킨다면 태양은 그것을 약 120도까지 가열할 거예요. 우리 행성을 둘러싸고 있고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는 우주 공간의 물체들은 약 10도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를 빠져나가는 분자들이 있고 태양이 그것들을 가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물이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태양계 전체에 걸쳐 물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통 소행성과 해성에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영구적인 그림자 속에 있는 수성과 달의 분화구에도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극지방, 표면 먼지, 그리고 서리에서 얼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식민지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 외행성 세레스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 또한 얼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예요. 아마도 얼고 갈라진 표면 아래에 전체 바다가 있을 거예요.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2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에도 액체 순환이 있지만 물은 아니에요. 그 순환은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물질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순환처럼 들려요. 하지만 타이탄의 거대한 호수들은 에탄과 메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호수가 물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약 3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적은 빛과 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해왕성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산해요. 특히 이웃 천왕성과 비교해보면 대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왕성은 태양에 더 가깝지만 여전히 해왕성과 같은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미친 듯이 강해요. 시속 2400km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력 수축일 수도 있고 중심액에서 나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결국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얼음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로부터 33광년 떨어진 한 외계 행성에 존재해요. 이 행성은 다양한 물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타는 듯한 뜨거운 얼음을 형성합니다. 그곳의 얼음은 압력 때문에 고체가 돼요. 하지만 표면 온도는 극단적이어서 3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물이 매우 뜨겁게 유지되고 수증기로 방출됩니다. 커피를 데우고 싶을 때 얼음을 넣는 걸 상상해보세요.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셈이에요. 별은 정말 멀리 있고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는 이미 연료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창조의 기둥이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7000광년 떨어진 지역의 일부로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기둥 모양의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95년에 그것을 처음 발견했지만 실제로는 초신성 폭발로 적어도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기둥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1995년의 이미지는 7000년 전의 기둥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성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이주 전체보다 크고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보다 100배 더 큽니다. 붉은 행성은 매우 조용해 보이지만 옛날에 대형 화산들이 표면을 지배했어요.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화산이 아마도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지구의 지각은 항상 움직이고 있고 화성 지각은 아마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